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전일은 바닥 라인에서 7% 이상 급락, 금일은 고점 2.2% 정도를 기록하고 다시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면서 상승폭을 좀 낮추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소폭 반등세에 추가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줄어들지 않은 마이너스 현재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일단 이 종목은 원전 테마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시장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과대 낙폭으로 골을 깊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탄력을 받으면 무섭게 올라와 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멘탈 잡으시고 긴 호흡으로 좀 버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한타만 사용해 주시면 무료방 이렇게 좀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니까 벌써 1년 3개월이 넘게 무료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시장 상황 그리고 종목 추천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신규 종목은 최대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10월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LX 인터내셔널 한 종목만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하락은 없었고 오늘로써 5% 이상 이렇게 좀 수익 도달을 한 이런 상황인데요. 주식은 팔알이 인내라는 말이 있듯이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해야 할 때 그리고 쉬어가야 할 때 타이밍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좀 막막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나 안정적으로 좀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 정보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해 주신다면 돈 하나 들지 않고 무료로 이렇게 도와드린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요즘 같아선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추가적인 하락세 없이 0.74% 소폭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거의 7% 이상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또다시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단은 더 빠지지 않고 좀 쉬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9월달 한 달 동안 30% 가까이 낙폭을 보였고 10월달 들어와서도 한 3분의 1 정도 지난 시점이죠. 지금 한 마이너스 3% 정도 이렇게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자면 이번 낙폭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등이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기술적인 반등조차도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내일은 다시 어떻게 될지 걱정들이 많으시겠지만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는 글로벌 악재들이 좀 계속 도사리고 있고 언제라도 시장이 크게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로 볼 수는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 이 종목 손절이라는 버튼에 손을 올리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하락폭을 경험한 이런 상태입니다. 오늘의 이런 빨간불 오늘 약 반등으로 바닥에 잡혔거나 아니면 다시 방향성이 위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시기상조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망했다 절대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도 해결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 종목은 못 버티겠다 좀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에 또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조정의 폭이 좀 더 깊게 오고는 있으나 분명 이렇게 되돌리는 흐름은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을 좀 보시면 국내 오늘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발표인데요. 한은에서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5% 인상한 빅스텝의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미국도 금리를 크게 올리고 있고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각들이 지배적이라 좀 하방에 대한 움직임은 크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라는 영향과 그리고 오늘 증한 펀드가 이달 내에 투입된다는 이런 방안이 검토가 되면서 증시 부양책의 일종으로 막판으로 갈수록 좀 반등세가 그래도 강하게 이어졌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7%, 코스닥은 0.32%, 강보합권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장중에는 거의 보합권에서 마이너스도 갔다가 플러스도 갔다가 좀 혼조세를 좀 보이면서 변동성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장전에는 1432원, 34원 이렇게 좀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다시 1424원까지 하회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의 하락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외인들이 2,300억 정도 물량을 좀 담았고 기관은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외인들이 820억 정도 던졌고 기관은 640억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 매도되는 이런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 이런 업종이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오늘 중국 공장에 대한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우려감이 좀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직전의 저점 라인을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지수 반등과 함께 다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인이 15만 1천주 순매수, 프로그램이 4만 3천주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창고에서는 JP모건이 10만 주도 던졌다가 13만 주를 또 매수했다가 자전 매매를 돌리면서 3만 3천 주 순매수로 물량이 잡혔는데요. 반대로 보시면 오늘 개인은 15만 주 이탈, 기관도 큰 물량은 아니었으나 2만 2천 주가량 어쨌든 던졌습니다. 10월달 들어와서 일단은 하루 물량이 들어오면 다음날은 나가고 들어오면 또 나가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는데요. 어제와 오늘 처음으로 좀 외인들을 보면 연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외인들을 따라서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체크해봐야 하는 건 연기금인데요. 연기금 이전에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9월 21일부터 10월 11일 어제까지 한 번도 매도세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20일이 되는 동안에 300만 주 정도의 물량을 좀 던졌는데요. 오늘은 228주 순매수 엄청 소량으로 좀 들어왔지만 매도를 멈추고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다는 데 좀 의의를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은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 쭉 이탈이 되거나 아니면 쭉 유입이 되거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을 기점으로 연기금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설지 좀 중요한 수급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어제 7% 이상 하락을 하면서 바닥을 다시 깨고 나왔는데 그 동안에 JP모건이 어제는 19만 주가량 순매수가 되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3만 주가량 좀 유입이 되었습니다.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저점 매수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일단 외국계나 오늘 외인들은 2일 연속 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가지고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외인과 연기금이 이번 주 남은 2일 동안 계속 유입이 되고 주가도 이 구간을 계속 지켜낸다면 바닥을 잡아가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꾸준한 이런 체크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매도를 보시면 6.6%의 비율로 어제의 2배가량 좀 증가를 했는데요. 전체 거래량이 크지 않아서 공매 수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공매 잔고를 좀 보셔도 10월 6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일 10월 5일 대비 소폭 감소를 하면서 1200만 주 초반을 유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좀 대차를 좀 보실 건데요. 10월 달 들어와서 이 체결량보다 항상 상환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잔고 수량은 2,780만 주, 잔고 금액은 또 전일 대비 300억가량 줄어든 3,750억까지 줄여가면서 대차를 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외인이라던가 그리고 연기금, 매수세가 좀 연속적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공매 잔고와 대차 잔고도 꾸준히 줄여 나갈지는 매일 영상에서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좋지 못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000원대 5일선 부근에서 어떻게든 지지가 나오는 상황이었으나 어제 시장의 급락으로 7% 이상 급락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시초가 좀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저점 마이너스 1.4% 정도를 찍고 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고점이 2.2%에서 좀 밀린 모습은 아쉬울 수는 있으나 그래도 추가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고 0.74% 어쨌든 조금은 올랐다라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9월 달에 좀 흐름을 지금까지 좀 보시면 중간중간에 한 3, 4일 정도는 이때라던가 이때 그리고 이때도 좀 지지하려는 모습은 있었으나 다 모두 그 다음에는 장대 음봉으로 다 맞고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섣불리 13,000원 초반까지 떨어졌다라고 해서 바닥을 논할 수 없는 시장의 이런 형국인데요. 요즘에 좀 주가 반등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셨습니다. 사실 저도 시장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추가 하락폭보다는 추가 상승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는 건 분명하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은 걸릴 것이고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구간에서 이렇게 옆으로 좀 기어가는 이런 상황들보다는 어느 정도는 반등하는 추세에 대한 반전이 있어야 가격으로 치면 17,000원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번에 이렇게 급등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17,000원 이상까지 좀 꾸준하게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투심을 살리는데도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가지 않고 좀 바닥을 잡아줄지가 좀 관건이고, 우리가 원하는 상승도 나와주기 위해서는 거래량적인 부분 분발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투심이 살아나고 시장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다시 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실한 타이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때까지 좀 버텨내셔야 기회를 얻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강홍규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원전 생태계 탄탄해야 탄소 중립 에너지 안보를 실현할 수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기기 일괄 생산이 가능한 원스톱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소재 생산부터 기기 최종 제작까지 한다. 원전 핵심 기기 제작 경험은 40년이 넘고 원자로 등 원전 주요 기기 모든 분야에서 100% 기술 자립을 이뤄냈다. 강홍규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영업 담당 상무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핵심 기기 전문 제작사다. 핵 연료를 장전해 핵 반응을 일으키는 원자로, 열 교환을 통해 터빈을 회전시킬 증기를 만드는 증기 발생기, 원자로 냉각제를 순환시키는 원자로 냉각제 펌프, 원자로 내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가압기와 원전을 제어하는 운영 시스템인 계측 제어 시스템, 증기 회전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스팀 터빈 등이 대표 제품이다. 이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생산하는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는 상통부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지정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K원전의 경쟁력,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 사례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가격 경쟁력과 우수한 공급망을 보유한 점은 강점으로 뽑힌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원전 시장에서 원전 기술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등과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최고가 아닌가? 미국은 1980년 이후 장기간 자국 내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돼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핵심 기자재 제작 능력이 악화됐다. 미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 시 핵심 기기 제작은 해외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세계 원전의 절반가량은 지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건설 중인 AP-1000 대형 원전에 들어가는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 핵심 원전 기기 제작사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이룬 쾌거다. 요즘 주목하고 있는 사업.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 없는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도 SMR이 곽광을 받고 있고 우리도 이 사업 분야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4월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계 1위 SMR 개발사인 유스케일 파워와 SMR 제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이 밖에 두산은 전 세계 다양한 SMR 개발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협력 요청을 받고 있다. SMR은 어디가 좀 주도를 하고 있나?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노형의 SMR이 개발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지만 핵심 기자재를 자체적으로 공급 가능한 역량을 보유한 제작사는 제한적이다. 세계적으로 원전에 들어가는 핵심 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나라로는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있다. 두산은 경쟁력이 있을까? 두산은 SMR 시장 선점을 위해 첨단 제작 기술과 신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SMR 제작에 필요한 설비 투자도 진행 중이다. 두산은 또 SMR 선도 기업인 유스케일 지분을 투자해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고, SMR 원자로 설계에 대한 제작성 평가를 해 유스케일의 SMR 설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현재 시제품을 제작 중이다. 유스케일이 미국에서 최초로 아이다호주에 건설하는 SMR 원자로 제작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원전 확대를 통한 탄소 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확보는 탄탄한 원전 산업 생태계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정부 주도로 원전 산업 공급망 복원과 정상화가 시급한 이유다. 원전 수출 성과와 신규 원전 건설 등으로 원전 산업의 부활 드라이브가 필요한 때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인터뷰했던 이런 내용들 기대감이 사실 없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또 주가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원전뿐만 아니라 모든 또 테마나 종목들이 다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시간만 좀 버텨낼 수만 있다면 올해 연말이라던가 또 내년 상반기 기대하는 바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주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힘들고 더럽고 지치고 그러시더라도 좀 버텨내시는 게 지금은 맞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혼자서 좀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꾸준하게 좀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다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